이제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정혜윤 아나운서, 오늘 어떤 데이터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AI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AI로 자기소개서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본격적인 봄 기운과 함께 본격적인 상반기 채용 시즌도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취업준비생들이 마주한 풍경이 예년과는 사뭇 다른데요. 첫 단추로 여겨지는 합격의 첫 단추인 자기소개서가 이제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취업 준비할 때 자기소개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자기소개가 뭔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이 최근 발표되었던 채용시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업 인사 담당자의 86%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 이후 채용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꿨다고 답을 했는데요. 이 자기소개서에 인공지능을 당연하듯이 활용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AI를 활용한 이렇게 매끄러운 문장들이 자기소개서에 쏟아지면서 글솜씨만으로는 지원자의 진면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잘 쓴 글 대신 V라고 불리는 검증된 경험, 즉 실질적인 역량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 적어낸 글보다는 진짜 경험이 무엇인지 확실한 근거를 보겠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제 설문 결과를 보면 조금 더 흥미로운데요. 기업의 46%가 올해부터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필수로 검증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인공지능 없이 수행하는 기술평가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 도구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도 중요하지만 도구가 없을 때의 지원자가 가진 본연의 비판적 사고력을 따로 떼어내어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도구를 쓰는 능력과 그리고 도구 없이 생각하는 능력,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받는 셈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AI 활용을 못하면 취업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규모 공채보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타깃 기반 채용 비중도 예년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력서에 단순히 무엇을 해봤다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면접이나 실무 테스트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대신해줄 수 없는 나만의 문제 해결 논리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합격의 핵심 지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는 별개로 결국 기업은 가장 인간적인 기본기를 더 갈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지만 또 AI만 활용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한 자기소개서, 또 나의 스펙 같은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우리 구직자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문장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인공지능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진실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이런 얻어낸 것들을 무기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AI를 활용함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AI를 사용하지 말고 이제 본질적으로 내가 잘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취업을 할 때에도 똑똑하게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승현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요즘 노동시장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엔잡러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했는데요. 최근 한 취업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현재 부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하나의 직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일을 병행하려는 흐름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부업이라고 하면 일부 사람들의 선택처럼 여겨졌거든요. 사실 저도 이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엔잡러가 다양해지고 또 제 주변에도 많아지면서 이제는 꽤 보편적인 모습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더 눈에 띄는 건 부업의 형태도 다양해졌다는 점인데요. 과거에는 배달이나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시간과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는 일이 많았더라면 최근에는 콘텐츠 제작이나 온라인 판매, 강의, SNS 기반 활동처럼 자신의 전문성과 취미를 활용한 부업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역량을 좀 확장을 해보려고 한다, 이런 목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부업을 하는 이유로 추가 수입 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을 쌓거나 커리어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또 다른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상당한 부분 공감이 가면서도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일하는 방식 자체가 점점 유연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동시장이 한 사람, 한 직업 구조에서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로 점점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직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제 주변에도 한 가지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뭐 아나운서를 하면서도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고 또 창업을 하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직업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한 가지 직업의 시대에서 이제는 좀 여러 가지의 역할을 다양하게 대신 많이 하는 사람으로의 점점 바뀌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앞으로의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어떤 능력을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AI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채용 환경의 변화와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는 엔잡러 현상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